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철골에 대한 부분인데, 자, 철골 캐노피라고 검색을 해야 나올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요. 요거 지금 보시면 이거 되게 지금 어렵죠, 그쵸?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이거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이게 아답티브 포지션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작성하는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 좀 쉽고, 요거 말고요. 아까 그 어디 있었죠? 요거죠, 요거. 요런 부분들 어떻게 작업이 되는가. 얘는 기본적으로 메스에서 작업을 합니다. 메스에서 이제 이 부분에 면 처리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메스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좀 방법이 달라요. 기존에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내용하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 커튼홀 아시죠? 커튼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말 설명이 어려운데,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커튼홀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보통 여기에 창문이 뚫립니다 이러면 이 패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교체를 하시죠, 창문으로.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 한 칸을 타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한 칸을, 이 한 칸을 작성을 해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면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패널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 작성을 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컨셉추얼 매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랩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 세 개념 질량 여기서도 작업이 가능하신데, 실질적으로는 패밀리 프로젝트 안에서도 그냥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비정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플러스가 되긴 하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이제 패밀리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이쪽에서 새로 작성해서 건축 템플릿. 자, 일단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건축 템플릿 들어가서 대략적인 모양을 한번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 질량 작업에서 내부 질량 메스라고 되어 있죠. 자, 메스를 먼저 하나 그려주시는데,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양식 작성 하셔가지고요. 높이는 뭐 대략 5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여기까지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이쪽에 이제 돌출되는 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출되는 형상이 아니라 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델 라인을 이렇게 하나만 딱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면을 도출을 시키시면 돼요. 지금 봤죠? 자, 보세요.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좀 헷갈리니까.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옆면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그러니까 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면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닫힌 객체에서 얘를 뽑아 올리는 것만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같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런 면에다가 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붕 처리를 하는 거니까, 와이어 처리를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선을 그려서 그 선을 이제 돌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면이 되겠죠? 선이니까. 그래서 적당히 선을 이렇게 잡아서 그려주시고요. 면에다가. 이게 좀 그리기 어렵다 그러시면 설정에서 기준면을 옆면으로 바꿔주시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직접.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양식 작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뭐 한쪽 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해서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이쪽에 있는 것들은 별로 건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숨겨놓고 작업을 할게요. 숨길 때 단축키는 H 눌러주면 여기가 숨겨지죠. 여기가 없어집니다. 일단 숨겨주시고 이것만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면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 아까 우리가 이미지에서 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려면 이 면을 분할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 분할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상단에 표면 분할이라고 이렇게 딱 뜹니다. 표면 분할. 그럼 여러분은 이 표면 분할만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옅은 하늘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색의 이런 그리드 라인들이 나오는데 요 눈금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패밀리를 적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얘를 이 표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패턴부터 바꿀게요. 자,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지금 패턴 없음이라고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 패턴 없음에서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직사각형. 자, 쉐이드를 좀 켜줄게요. 음영 처리해주고. 자, 직사각형 형태로 변경은 됐고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패턴을 적용을 하셨으면, 직사각형으로, 이제 여기 있는 개수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개수가 지금 10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커요. 개수를, 5개씩 하시죠. 딱 절반 줄여가지고. 자, 여기도 5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칸 한 칸에 이제 간격이 적용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개수를 지정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끝. The end. 자, 이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 요거 패밀리 작성하실 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반드시 이거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 안 누르시면 큰일 나요. 자, 어떤 형태로 이제 앞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냐면 첫 번째는 패턴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멀리언과 플러스 패널을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멀리언과 플러스 패널.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패밀리에서 새로 만들기로 이동을 하시는데, 패밀리로 가셔가지고, 어떤 걸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미터법 일반 모델 패턴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터법 일반 모델 패턴 기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생긴 면에다가 직사각형이라는 패턴을 여기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죠? 그 패턴에다가 내가 모델링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 패턴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패턴 기반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해요. 선택을 해주시면 그림이 좀 독특해요. 지금 제가 잘못 눌렀네요.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의 각각 정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참조점들을. 그래서 미터법 일반 모델 패턴 기반을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생소한 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 내용이. 이거 여기서 나오는 요 한 칸 있죠. 요 한 개 칸과 여기서 나오는 이 한 개 칸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칸에 들어갈 패턴을 제가 여기서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모델링해서 이쪽으로 덮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덮는 기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자, 해서 이쪽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요거를 우리가 보통 가변점이라고 합니다. 가변점. 뭐 배치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일종의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까 이쪽 도면에서 직사각형이라고 패턴을 줘서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건데, 다른 패턴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패턴이 많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쪽에 있는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이드 라인을 지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패턴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패턴과 여기에서 적용된 패턴과 이쪽에서 적용된 패턴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이 다르면 여기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패턴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하늘색 라인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지금 녹색 라인이 어떻게 비칠 텐데, 그게 바로 참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축을 잡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참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에는 각 면이 전부 다 잡히고요. 모든 작업면이 잡힐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서클 하나 그려가지고요. 원형 멀리언을 이용해서 원형 멀리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 자, 일단 원형 멀리언을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라인 4개 중에 아무 곳에나 정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으셔야 돼요. 정점을 하나 찍고 ESC를 2번 정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이 나오죠. 이 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설정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 기준면을 잡으실 때, 자, 점에다가 마우스를 대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항상 떨어지거든요. 작업면이. 물론 이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실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업면이 잡힙니다. 그러면 수직면을 잡아주시고, 저기 돌출에 있는 원, 그러니까 모델에 있는 서클이죠. 서클을 이용해서 중점, 정점 잡으시고, 반지름 직접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죠. 됐죠? 반지름 300은 너무 크니까요. 반지름을 한 100까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얘를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원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서클.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있는 참조 선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양식 작성이 뜨죠? 자, 양식 작성 눌러보시면 이렇게 싹 하고 그려졌죠. 이해되시나요? 자, 별로 어렵진 않죠?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에 로드 하시게 되면 이쪽 로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하실 때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직사각형 대신에 여기 패밀리에 지금 로드가 됐죠?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면이 나왔죠. 신기하죠? 그렇죠? 작업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객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공유매개 변수로 걸어주셔도 참 좋겠죠. 자, AL 이렇게 걸어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 로드 하시면 이제 덮었을 거냐 물어보는데, 덮어쓰기 하시면 이거 사라져 버렸네요. 자, 여기서 HR 누르고요. 잠깐 숨겨졌네요. 자, 이거 눌러서 직사각형 패턴에 여기 유형 편집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AL 알루미늄이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서 보면 재질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여기 AC 재료에서 금속에 알루미늄,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제가 선택할게요. 해주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이 딱 적용이 됐죠. 이게 이해되셨죠? 아니, 그럼 이거 멀리언으로 하시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텐데, 멀리언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패턴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자, 제가 얘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는 선택을 해서 엑스레이 모드로 이렇게 봤을 때, 엑스레이 모드로, 자, 프로파일 추가를 이용해서 제가 일단 정점을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자, 정점을 잡아서, 자, 제가 살짝 얘를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거 어때요? 자, 여기도 잡아서 작업면을 살짝 끄집어 내려 볼게요. 그럼 지금 요런 형태로 나오죠. 그렇죠? 자, 질량 완료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질량 완료를 했네요. 자, 다시 내부 편집. 자, 들어가서 전체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꺼버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어지죠?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상이 변경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만든 프로파일이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패밀리가 이쪽에 패턴 기반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유리를 좀 만들어서 끼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통째로 선택해서 H 두 번에서 숨기신 다음에 자, 여기 참조 선을 몽땅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여기 찍으시면 다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곧바로 양측작선을 누르면 여기 하단에 돌출이 있고 돌출면이 있는데 유리니까 돌출을 시키시는 게 맞죠. 그리고 유리 두께는 10mm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선택하시면 그냥 표면만 잡혀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통째로 긁으신 다음에 필터에 가셔가지고 기타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통째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재질을 유리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유리라고 지정을 하고요. 유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 숨겨놨던 거 다시 이렇게 살려주시고 됐네요. 자, 프로젝트 로드 하시게 되면 덮어쓰기. 그러면 자, 지금 이건 제 컴퓨터 문제 같아요. 지금 계속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제 컴퓨터 문제였네.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면이 들어간 거. 그리고 얘는 선택을 해서 제가 유형 편집 누르신 다음에 유리에다가 이제 실질 재료인 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적용을 해주시면 요렇게 유리 재질이 이제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이해되셨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 패턴 기반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모델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게 기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이미지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트러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별도의 모델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참조에 있는 점들과 그 다음에 이 참조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이쪽에. 자, 참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형상을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리려고 하시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트러스를 내가 짜고 싶다. 이렇게. 그렇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참조점을 이용을 해서, 자, 보세요. 자, 기준점을 하나씩 잡아주는 거죠. 여기다 하나 찍으시고, 여기다 하나 찍으시고, 여기다 하나 찍으시고, 여기다 하나 찍으시고. 자, ESC 눌러서, 자, 통째로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필터를 눌러보시면, 여기 가변점이라는 게 있고, 참조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조점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간격 띄우기라는 항목이 안 보이면 잘못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점을 찍으셔야 되는데 모델점을 찍었을 경우에 저게 안 보입니다. 그럼 저게 안 보인다는 게 뭐냐면 높이가 안 뜬다는 거거든요. 자, 높이를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이따가 높이를 제가 3000이라고 넣어보면 자, 이렇게 점들이 싹 위로 뜨죠. 그죠? 요게 떠야지 같이 이제 정점이 뜨면서 이제 링크가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점들이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이 간격 띄우기 옵션이 안 보인다라는 소리는, 그죠? 잘못 줬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변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패밀리 유형에서 매개변수를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프레임 높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높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점들 4개를 한 번에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 박스 있죠? 박스 눌러서 프레임 높이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프레임 높이를 2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딱 뜨죠? 뜨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변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혹은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움직일 때 얘가 따라다녀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의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서로 안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하실 때는 거의 안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따라다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그려져 있는 이 참조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호스트가 연관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연관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링크가 안 걸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가변점에서 여기 평면을 딱 집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점이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래 위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각 포인트마다 직접 면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면을 잡아주셔야죠. 각 포인트마다 선택하셔가지고 면을 이렇게 딱 잡아주셔야죠. 그러면 자, 확인하시는 방법은 밑에 있는 가변점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얘가 제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프레임을 좀 짜야 되겠죠. 자, 참조선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델선 찍으시면 안 돼요. 참조선 찍으시고 3D 스냅을 반드시 켜주시고 이쪽에 3D 스냅 켜서 정점 찍어주시고 정점 찍으시고 정점 그 다음에 정점 그 다음에 정점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또 이거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선까지 따라 잘 오죠. 이렇게만 잘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참조 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 중간과 여기 중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라인이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한 라인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요렇게.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모델링 라인은 이게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요렇게 붙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옆쪽하고도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쵸? 자, 참조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요런 형태의 형상이 나왔고요. 모델링 하시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반지름 값을 따로 줄게요. 자, 매개 변수에서 RAD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반지름.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주면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자, RAD 이거 빼버리세요. 제거. 자, 아까 여기 점 찍어가지고 얘를 돌리셨잖아요.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점 찍으시고, 자, 면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설정에서 작업면을 잡으시고,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서클 그리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임시치수. 요거 마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임시치수. 그럼 얘가 이제 진짜 치수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걸 치수로 만들어 주셔야 여기에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 추가해서 여기다가 반지름 RAD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바꾸실 수도 있죠. 됐죠? 그리고 나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참조 선들을 4개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시고 됐으면 완료. 양식 작성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반지름은 한번 조정을 해서 바꿔볼게요. 제가 반지름을 80 광경을 80 해서 맞춰보면 이렇게 반지름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점을 이용해서 점을 이렇게 양쪽으로 찍으시고, 여기 점을 찍을 필요가 없죠. 여기 정점이 있으니까. 자, 설정해서
자, 면 잡아주시고, 자, 서클을 여기 정점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요거 치수 누르시고, 얘는 레이블에서 RAD 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여기도 설정 누르시고 정점을 면으로 잡으시고요. 서클 이용해서 요것도 치수 넣어주신 다음에 레이블에다가 RAD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 있는 라인들을 이렇게 선택,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리고 양식 작성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이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서클 잡으시고 컨트롤 입력을 해서 이렇게 면을 잡아주시고 양식 작성 해주시면 모양이 나왔네요. 대략적인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십자선이잖아요. 자, 이건 좀 숨길게요. 자, 요거 선택해서 모드 인스턴스 안 숨기시네요. 자, 요거 H2번,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숨겨주시고, 수직이죠? 아니, 수평. 설정 들어가세요. 마우스를 일단 대면, 여기 탭 눌러보시면 작업면이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클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시수 눌러서, 여기는 레이블을 반지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쪽도, 서클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임시치수를 레이블에서 반지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클 선택, 컨트롤, 라인 선택, 양식 작성 됐죠?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신 다음에 양식 작성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숨겨놓은 거 살리신 거는 HR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이 이렇게 비춰졌죠? 자, 프로젝트 로드 하겠습니다. 자, 덮어쓰기. 또 숨겨졌네요.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질량 완료?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형상이 나오는 게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편집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형상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됐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실 이게 적용하는 순서와 방법만 좀 잘 아신다 그러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네오 편집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제가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쪽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유형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재료와 두께를 더 맞추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프레임 높이가 지금 2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2500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반지름은 120.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죠. 반지름 부분들이 다 이제 편집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음매 부분이 두껍게 나오는 이유는 돌출을 이렇게 할 때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값을 집어넣잖아요. 이게 넘어가면서 안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작점에 서클을 그려주시고 끝나는 점에 원을 그려서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질량 완료 누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실 거고, 컨셉 매스에서 만약에 이걸 해보신다 그러면, 자, 제가 이것도 다시 닫아버리고요. 보여드릴게요. 새 개념 질량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여기 그 개념 매스라고 있죠. 자, 요 안에 미터법 매스라고 있고요. 자, 여기 열어보시면 화면이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패밀리 작성하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면을 만들면 모델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양식 작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선택하시고 양식 작성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출되는 면을 잡아서 이렇게 꺾으실 수도 있고, 됐죠?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맞추실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스케치한 면을 먼저 복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평면이고요, 요 라인과 여기 보이는 요 라인이 인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한번, 자, 다중 구속, 안쪽으로 대충 한번, 바깥쪽으로 대충 한번 하신 다음에 작업면 설정을 이용해서 일단 설정을 좀 하고요. 자, 스케치를 하나 이렇게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작업면 설정 두 번째, 자, 다시 또 아크를 이용을 해서 조금 크게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아크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면에 이렇게 아크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 개를 통째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양식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메스하고 다른 점은, 그 메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비주얼적인 게 좀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인 기능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메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상단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에도 지금 표면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자, 표면 분할을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패턴 없음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패턴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해서 패턴을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만만한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가 숫자로만 이렇게 넘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리로 잡고 싶다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좀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 값을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6000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끝단에 보시면 남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메스에서도 나왔는데, 메스에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를 변경하시면 돼요. 경계 타일 부분을, 지금 여기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서 비어있음, 이게 영문판에서는 empty라고 되어 있거든요.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잘라버립니다. 아예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것도 좀 너무 커 이러면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똑같아요. 아까 여기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의 패밀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미터법 일반 모델 패턴 기반을 선택을 하시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하고 좀 비슷하게 이번엔 사각형 갖고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만 가지고, 자, 모델에서 정점을 점요소 이용해서 각각의 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끌어올릴 때는 한꺼번에 지정을 하셔가지고 필터에서요 참조점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참조점의 간격 띄우기 값이 반드시 떠야 됩니다. 저게 안 뜨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떴죠. 그러면 이 점들은 각각의 호스트, 그러니까 레벨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선택 눌러서 이렇게 정점 선택하시고, 호스트에서 여기 선택 누르신 다음에 평면을 잡아주시고, 선택, 호스트에서 선택하시고 평면. 자, 여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보셨죠? 움직이는 거 이렇게 됐으면, 기본적으로 스케치 작성을 하실 때는 프레임을 먼저, 그러니까 경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참조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참조에 있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참조선을 이용해서
3D 스냅은 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점들을 이렇게 뚜껑에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연결됐으면 각 면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점을 하나씩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 자, 설정을 눌러서 서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준면에다가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00으로 할게요. 그냥 반지름. 자, 여기도 설정 이용해서 기준면 잡아주시고, 자, 서클 반지름은 100. 그 다음에 다시 설정. 자, 똑같이 반지름 100 잡아주시고, 설정해서 기준면 잡고 중심 찍으신 다음에 반지름은 100 설정해서요, 똑같습니다. 자, 정점 100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설정. 서클 눌러가지고요, 반지름 100 이렇게 전체적인 그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중심 서클을 선택을 하시고 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양식 작성 됐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양식 작성, 얘도 똑같죠? 양식 작성. 자, 여기도 양식 작성, 그 다음에 여기도 양식 작성,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양식 작성.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참조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마 안 잡힐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자, 통째로 선택하신 다음에 숨겨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통째로 선택하시고 숨겨주시고,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통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필터에서 기타 부분만 숨겨주시면 돼요. 기타 선택하신 다음에 H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트러스라고 하는데, 트러스를 만약에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죠. 사선으로 이렇게 싹 그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선. 이거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정점들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서 여기다가 서클 하나씩 입력을 하시고요. 100. 너무 작다라고 표현되는 거는 줌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클 선택하시고요. 기준면이 만약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찍어가지고 여기 됐네요. 이렇게 한 번에 찍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숨겨놨던 거 살려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얘를 프로젝트에 로드 하시게 되면 이제 패밀리로 여기로 로드가 됐고요. 이쪽에서 적용을 해주실 때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직사각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패밀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 컴퓨터 느린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러네요. 트러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저 패턴을 잘 쓰시면 작업을 하실 때 좀 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에 따라서 벤트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트러스 모양이 싹 나왔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이 모양을,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이 모양이 만약에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아니라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구성요소 반전이라고 체크가 지금 풀려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그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요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일단 기다려서 볼게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메스 같은 경우나 그 여기에서 나오는 컨셉 메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경우나 다른 상황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메스에서 직접 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 컨셉 메스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컨셉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스 모델로 작업 분류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패밀리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거를 프로젝트 로드 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얘도 시간이 걸리네요. 50% 넘어가니까. 왜냐면 이제 면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적용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안쪽으로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였는데, 그게 이제 뒤바뀌면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을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다 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얘는 제가 닫아 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로드 된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건축 템플릿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로드를 하실 때는 저기 창에서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뭐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직접 해보세요. 이것도 하셔가지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간 걸리네요. 확실히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일단 로드만 한번 되면 됩니다. 로드만. 보통 이제 체육관 뚜껑 같은 거 만들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정형 같은 거 특히 요새 말 많죠. 자, 적당한 지점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불러들여지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평면상에서는 아마 확인이 일부밖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평면에서는. 왜냐면 작업 자체가 저기서는 3D로만 지금 이루어져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보면 경고창 뜨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ESC 한 번씩 누르시고. 없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하나 있죠. 자, 3D로 뷰를 틀어보면요, 3D 틀어보시면 이렇게 모델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음영 처리나 그림자를 이렇게 켜주시면 그림자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해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죠.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지분 구조 같은 경우는 좀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표면을 제가 임의로 꺾은 거라서 비정형에 가까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관 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치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이어 나가실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레빗 강의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0강좌 정도가 나왔는데, 실상 이제 본 강좌는 한 58강좌 정도가 본 강좌였고, 플러스 2개를 맞춘 이유는 반드시 그래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만들어서 추가를 했고요. 이거 외로 이제 뭐 패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실 내용은 제가 추가로 업데이트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면 강좌 보시다가 좀 애매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도 항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60강이었죠. 어떻게 보면 강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중고급 강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급의 비중이 한 40%였고 중급이 한 30%? 그 다음에 고급이 한 30%였는데, 아니다, 중급도 한 40%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급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회사에서 쓸 수 있을 만한 팁이라든지 기술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느라고 설명했는데, 좀 다 만들고 나니까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도 계속 제가 연결을 해서 만들어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또 현업에서 만약에 좀 뵙게 되면 그때 좀 좋은 자리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